여러분들 혹시 난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난민, 뭔가 국가의 탄압을 피해서 외국으로 도망갔다는 그런 안타까운 느낌적인 느낌이랄까?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먼저 난민이란 인종, 종교 또는 정치적, 사상적 차이로 인한 박해를 피해 외국이나 다른 지방으로 탈출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 국가가 강요하는 것과는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신변 보호를 위해 선택하는 최후의 수단 같은 거죠. 그런데 최근 이 난민들이 쏟아져 나오는 국가가 있네. 바로 러시아. 지난 2022년 9월 21일 푸틴은 동원령을 선포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계속해서 길어지자 인력이 부족해진 러시아가 특단의 조치를 내린 거죠. 그러나 이게 말이 쉽지 갑자기 군대 끌려가서 전쟁터로 나가라고 하면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게다가 동원령 취소하라고 시위를 하면 경찰들이 두들겨 패면서 체포를 하고 있으니 러시아 국민들 사이에선 한바탕 난리가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전쟁 때문에 징집되기 싫었던 사람들은 커다란 결심을 하게 되는데요. 아니 이런 지옥 같은 곳에서 살 바에는 차라리 다른 나라로 가서 살겠다 뭐 이런 결심이었죠. 그렇게 러시아 국민들은 차를 타고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로 떠나기도 하고 아예 비행기를 타고 다른 나라로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비자가 필요 없는 국가로 이동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나라도 러시아와 무비자 협정을 체결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 러시아 난민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 이들은 주로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난민을 신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병역 기피로 인한 난민 신청은 이유가 타당하지 않다면서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난민 신청 안 된다고 그렇게 말을 해도 말을 듣질 않아. 심지어 난민 신청을 거부한 결정은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까지 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 그럼 뭐 너의 급하면 나는 강제로 전쟁에 끌려가기 싫다고 인천공항 난민 포화 상태 표현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2022년 9월 21일 러시아가 발칵 뒤집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예비역을 대상으로 부분 동원령을 내린 거죠. 이 동원령은 2022년 2월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약 7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아무래도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길어지면서 좋지 않은 상황을 맞이했잖아요. 기껏 점령한 지역에서 철수하는 등의 피해가 엄청나게 쌓이기도 했고 특히 전쟁에서 군인이 죽는 건 일상이다 보니 병력이 언제나 부족해. 그러다 보니 푸틴은 30만 명의 예비군을 징집하겠다고 선언해버린 거였죠. 오 마이 갓 헤이 프레지던트 푸틴 우리 좆됐어요. 병력이 부족하단 말입니다. 뭐? 마더 러시아 품격 다 떨어졌네. 아니 우크라이나 혼 좀 내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다고 이 지랄이 나는 거야. 우크라이나 생각보다 끈질깁니다. 뻑행 전쟁 장기화 때문에 병력 손실이 심각해요. 보충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완전히 헐리 찌시구만. 진짜 머리 아파 죽겠네. 안되겠다 그냥 동원령 선포해서 예비군들 징집해버려. 이렇게 그동안 동원령은 없을 것이다 라면서 국민을 진정시켜오던 푸틴이 순식간에 말을 바꿔버렸습니다. 러시아가 예비군을 동원하는 건 소련 시절이던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죠. 결국 동원령이 없을 거라는 말을 믿고 있었던 러시아 국민들 입장에서는 나 갑자기 전쟁터로 가야 되는 거야? 라는 뉘앙스를 보이면서 난리가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먼저 러시아 검색 사이트만 보더라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었다고 하죠. 아니 검색어 순위에 징병 피하는 방법, 팔 부러뜨리는 방법 등이 있다고 하니까 말 다 했지. 이처럼 제자리에 앉아서 징병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찾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불검국의 나라답게 직접 몸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요. 동원령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 시위를 벌이기 시작한 거죠. 시위대는 우리는 푸틴을 위한 총알바지가 아니다 라면서 동원령을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동원령 반대 시위를 가만히 보고 있을 러시아가 아니야. 러시아는 바로 경찰을 동원해서 시위대를 체포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체포된 사람 수만 해도 2,000명이 훨씬 넘는 수라고 하는데 러시아에 남아서 징집 피하는 법도 열심히 찾아보고 징집 취소하라고 하면서 시위를 해봐도 뭔가 바뀌는 게 없어. 결국 러시아 국민들은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군대 징집될 바에는 그냥 다른 나라로 도망가겠다 뭐 이런 결심이었죠. 이후 러시아 국경에서는 탈출하려는 사람들로 북적이게 되었는데요. 러시아가 국경이 맞닿아 있는 국가인 핀란드, 카자흐스탄, 조지아 같은 국가로 향하는 차량 때문에 명절 개항길 저리 가라라는 느낌으로 도로가 막히기 시작했고 특히 조지아를 향하는 국경에는 차량 대기줄만 5km까지 길어졌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런 상황은 차를 타고 러시아를 떠나기가 너무 힘든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떠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죠. 항공편 중에서도 아르메니아나 튀르키예처럼 무비자로 갈 수 있는 국가들은 순식간에 매진되었다고 하니까 이렇게 동원령을 피해서 러시아를 떠나려는 사람들은 하루빨리 비행기를 타기 위해 티켓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는 우리나라로 찾아와서 난민 신청을 하는 러시아인들도 있다고 하죠. 왜냐? 일단 러시아 동부 지역이랑 우리나라가 가까운 편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와 러시아가 무비자 협정을 체결 중이기 때문에 별도의 비자가 필요 없었기 때문이죠. 뭐 우리나라에 올 때는 KETA라는 전자여행 허가 시스템에 신고만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에서 넘어온 난민 신청자들은 인천공항으로 들어온다고 하는데 최근 독일 DPA 통신에 따르면 동원령 이후 러시아에서 약 30만 명이 탈출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에 들어온 러시아 난민들의 정확한 인원은 몇 명인지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법무부에서는 개인의 입국이나 난민 신청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죠. 그래도 우리나라까지 와서 러시아인들이 난민 신청을 한 배경을 살펴보게 되면 지인이나 가족이 이미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거나 안전하고 민주주의 수준이 발전한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뭐 이 말은 우리나라가 살기 좋아서 들어왔다는 거니까 단순하게 생각하기에는 나쁘진 않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난민 신청을 받고 이것을 처리하는 법무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하죠. 아니 법무부가 러시아 난민 신청자들이 난민 심사를 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판단했다는 거야. 자 그럼 다음 한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러시아에서 난민으로 받아달라는 사람이 또 나왔습니다.
요즘 러시아에서 많이 온다. 그래 이번에는 또 이유가 뭐라고 하디? 그게 저번이랑 비슷한데요. 억지로 전쟁터에 끌려가서 사람을 죽이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병력 기피가 사유라고 하는 거지. 안돼. 우리나라에서 병력 기피 이게 얼마나 예민한 문제인데 뭐 이런 식으로 칼같이 커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난민 인정 처리 절차를 살펴보면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선 난민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난민 심사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난민의 자격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부터 파악하고 있습니다. 자격이 있다고 판단이 끝난 후에야 심사를 통해 난민으로 인정할지 결정된다고 하죠. 쉽게 말해 자격을 갖춰야 난민 심사 얘기라도 꺼내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런데 러시아인들은 자격 여부를 확인할 때부터 입국 컷을 당해버렸다는 거지. 법무부가 이런 판단을 한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면 일단 단순한 징집 거부만으로는 난민 신청 사유가 될 수 없고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난민 신청을 한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고 하죠. 아니 만약 법무부가 이런 단호박 같은 태도를 보이지 않고 징병을 피하려고 온 사람들을 다 받아준다고 생각해봐. 우리나라가 아주 병역 회피하러 온 난민들의 천국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징병제 국가입니다. 대부분의 20대 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군대에서 열심히 나라를 지키고 오는 중이죠. 아니 이런 우리나라에서 그 배경이 어찌 되었든 다른 이유도 아니고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우리나라에 온 사람을 난민으로 받아준다? 아무래도 문제가 생기기 충분한 상황이 되는 거지. 이런 이유 때문에 인천공항에서 난민 신청을 한 러시아인들이 칼같이 컷을 당하고 있고 결국 그들은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하죠. 하지만 그들은 순순히 러시아로 돌아갈 생각이 없다고 하는데요. 난민 신청자들은 법무부가 판단한 결과를 인정하지 않았고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소송이라는 게 며칠 만에 끝날 수 있는 간단한 일이 아니잖아요. 최소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도 가는 게 이 소송이다 보니 난민 신청자들은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른 곳에는 갈 생각조차 못하고 꼼짝없이 출국 대기실에 머물러야 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는 벌써 2달이라는 시간 동안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하죠. 심지어 러시아에서 도망치듯 급하게 한국으로 왔다 보니 돈을 많이 챙겨왔을 리도 없어. 결국 이곳에 있는 대부분의 러시아 사람들은 오랜 시간을 대기하면서 그나마 가지고 있던 돈을 다 사용해버렸다고 합니다.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땡전 한 푼 없는 사람들을 그대로 굶길 수는 없으니 이들에게 하루 3번씩 음식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그들에게 제공되고 있다는 음식이 머핀과 과일 주스라는 거야. 아니 맨날 똑같은 음식만 먹으면서 앞으로 얼마나 머물러야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다가 난민 신청하는 사람들이 줄어들기는커녕 계속 많아지니까 출국 대기소 상황도 넉넉하지 않다고 하죠. 침상이 부족해서 남은 인원들은 의자나 맨바닥에 누워 잠을 자야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 난민들에게 제공되고 있던 머핀과 과일 주스에서 문제가 좀 많이 나오네. 이로 인해 법무부에선 러시아 난민들에게 하루 한 끼 정도는 닭고기와 밥을 제공해주고 있다고 하죠. 아니 그래도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이미 거부했는데 안 들어가고 버티고 있는 거잖아. 안타깝기는 해도 거기에 세금 쓰기는 좀 그렇네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뭐 사실 난민 신청자들의 목적이 2022년 9월에 선포한 동원령을 피하는 거라면 지금 러시아로 돌아가도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2022년 10월 28일 러시아가 동원령 종료를 선포했기 때문이죠. 또 러시아는 동원령을 끝내면서 앞으로는 동원령이 없을 거라는 말을 남기기도 했지만 아직 난민 신청자들은 러시아로 돌아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 러시아 정부의 말을 어떻게 믿냐는 거지. 전에도 이미 동원령은 없을 거라고 그렇게 떠들고 다니더니 갑자기 말 바꿔서 동원령을 선포한 걸 보면 또 그러지 말란 법이 없다 라는 입장인 겁니다. 그리고 애초에 러시아에서는 18세에서 27세 사이의 남성들이 1년 동안 군복무를 해야 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러시아는 봄과 가을에 정기적으로 징병에 들어가고 있고 2022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12만 명 규모의 가을철 정규 징병에 들어갔다고 하죠. 그러던 2022년 11월 22일 SNS에 안 그래도 불안한 사람들을 자극하는 글이 하나 올라오게 됩니다. 러시아가 내년 1월에 2차 동원령을 발령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글이었죠. 이건 우크라이나의 내무장관 고문이 올린 게시물이었는데 그의 말에 의하면 예전에 동원된 30만 명은 벌써 죽거나 다쳤고 아니면 전투 의지를 상실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2차 동원령을 통해 50만 명에서 70만 명의 사람들을 동원할 계획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건 우크라이나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잖아요. 뭐 러시아 정부가 이 말을 직접 발표한 것도 아니고 이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공개한 것도 아니니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죠. 그런데 이게 최근 러시아의 행보를 보면 우크라이나의 주장이 현실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러시아가 2022년 12월 14일부터 입대를 독려하는 영상을 계속해서 올리고 있기 때문이었죠. 영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친구들과 노는 대신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세 차를 뽑아서 돌아오는 내용도 있고 전쟁에 참전한 전 남친의 모습에 감동받은 여자가 다시 만나달라고 매달리는 영상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러시아를 떠난 사람들을 저격하는 영상까지 만들었다고 하죠. 영상의 내용만 봐도 알 수 있지만 현실과는 동떨어진 내용으로 가득하잖아요. 이런 모습을 러시아 정부에서 자원병을 모집하기 위해 뭐라도 해보겠다고 하는 행동이다 보니 러시아 상황이 현재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 보이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결국 여유가 없어진 러시아가 진짜로 2차 동원령을 선포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있죠. 이로 인해 난민 신청자들이 인천공항에서 이악 물고 버티는 중이라고 하는 건데 그들이 이렇게 힘들게 존버하더라도 난민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난민에 대한 기준이 까다롭기도 하고 많이 받지도 않기 때문이죠. 실제로 우리나라 난민 신청 건수는 2019년에 15,452건이나 됐지만 여기서 난민으로 인정받은 사람은 79명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이건 전체 신청자의 0.5%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진짜 기가 막힌 비율이야. 난민으로 인정받기가 사망에서 반을 찾기보다 어려울 것 같은 상황에서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나라마저 버릴 정도로 러시아가 심각한 상황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으려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